리처드 도킨스 자서전 1빗구름 마이너스 어느 과학자의 탄생 마이너스 리처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 역대 과학자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과학자, 생물학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물론 나 또한 잘 알고 존경하는 과학자이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었고 나는 이 기회에 물리 수행평가로 리처드 도킨스의 자서전을 읽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 책의 줄거리는 자서전인 만큼 따로 설명할 것 없이 리처드 도킨스의 삶, 그의 이야기다. 이 책, 자서전은 총 1편과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 그의 출생부터 첫 책이자 가장 유명한 체기기적 유전자를 낸 35살까지의 인생 전반부를 다루고 2편은 이후 10여 권의 책을 더 쓰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생물학자가 된 인생 후반부를 다룬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 세계 2차 대전 후 아프리카에서 보냈던 유년기, 옥스퍼드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도 한다. 난 그가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는 과학자라는 사실에도 놀랐다.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 유명한 과학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자서전의 독서록인 만큼 리처드 도킨스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그는 알려진 것처럼 학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며 회의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5년 그는 옥스퍼드에 들어가 동물학을 전공으로 삼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에 있던 몇몇 전설적인 선생님들과 뛰어난 튜터 제도가 그를 지금의 리처드 도킨스로 만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적 가르침을 안기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엄밀한 질문을 던지고 도서관에서 최신 자료를 뒤짐으로써 몸소학자가 되어보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1973년 심각한 파업으로 전력 공급이 한동안 끊기는 바람에 컴퓨터를 쓰는 연구를 잠시 중단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자연 선택을 오해한 집단 선택의 개념이 널리 퍼진 데 자극받은 것, 그리고 윌리엄 해밀턴, 로버트 트리버스, 존 메이너드 스미스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계기 중 하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내 인생책, 이기적 유전자이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편집자 마이클 로저스가 이기적 유전자 원고를 읽고는 대뜸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꼭 이 원고를 가져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이야기.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로저스에게 충성하는 의미에서 로저스가 출판사를 옮길 때마다 따라서 옮겨 다녔다는 얘기 등등. 재밌게 읽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니 정말 놀랍기도 하였고 흥미로웠다. 그가 쓴 명작 이기적 유전자를 중심에 두고 진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함으로써 생물학계에 일대 지진을 일으켰으며 문화적 진화의 단위로서 고안했던 용어 밈도 우리 문화의 중요한 개념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밈이란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전달되는 모방 가능한 사회적 단위를 총칭한다. 또한 리처드 도킨스의 논증적이고 논쟁적인 글에만 익숙했던 나에게 여담이 많이 등장하는 이 자서전이 낯설기도 하였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머스럽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서전을 읽었다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명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교나 오락의 한 눈판에 대해서도 같은 비난을 가할 수 있겠으나 내 경우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던 일도 포함된다. 인생은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말. 한창 공부를 하며 힘들게 보내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 나에게 더욱 와 닿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문장이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순수하게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생존에 능한 개체들로 채워지고 능하지 못한 개체들을 떨쳐내는 경향이 있다. 자연 선택은 선견지명이 없지만 우리 뇌에는 있다. 우리가 진화적 낙천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은 그 때문이다. 뇌는 장기적 미래를 고뇌할 줄 알고 이번 세기의 탐닉에서 다음 세기의 파국을 예상할 줄 안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그러지 못한다. 자연 선택은 아무것도 고뇌하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단기적 이득만을 맹목적으로 선호한다. 라는 그의 사상, 유전자, 즉 자연 선택, 진화론에 대한 사상. 이것도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조금 뒤에 말하도록 하겠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고 함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없다. 누군가의 자서전을 읽고 느낀 점이 딱히 있을까? 그래서 평소 자서전을 잘 읽지 않는다. 굳이 뽑자면 평범했던 학생이었던 리처드 도킨스가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점. 대단하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나도 앞으로 노력해서 남들에게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부터는 현재 진화의 유전자 중심 관점을 상징하는 아이콘, 우리 시대 대중과학서를 상징하는 아이콘, 회의주의와 무신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나는 일주일 정도 깊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가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즉, 진화론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회의론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우선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가 생물의 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번식 로봇으로서 생물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오직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존재와 유전자 중 상위에 있는 것은 유전자이다. 우리는 번식기계일 뿐인 것이다. 실제로 이기적 유전자를 잃고 나서 염세관에 빠지거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이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론이 자연을 설명하는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며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리처드 도킨스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간이란 결국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이기적 동물일 뿐이라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인간은 종족 보존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에 따라 닭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낳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매체에 불과하다. 닭이 늙어 제대로 달걀을 낳지 못하면 늙은 닭은 곧 죽고 새로운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 달걀을 낳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는 조부모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때 그 DNA는 자식의 몸 안에 살아있다. 유전자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 조부모, 더 나아가 인간의 공통조상에까지 이르게 되며 결국은 원시 수프 상태의 유전자에게로 향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죽지만 그 안의 유전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을 만들어내고 유전자 복제를 시키다가 다시 사라지게 하는 순환을 계속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의 염색체 저체를 유전 단위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개체도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의 생존이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은 한낱 생존기계에 불과하며 생존기계를 다루는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 몸의 주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유전자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행위를 결정하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생성된 사회 문화적 유산 역시 그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은 유전자의 이익, 즉 유전자의 생존과 보존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체는 오직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체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일 뿐이며 민첩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유전자의 운반자이자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전자가 생물 개체가 번식하기 위한 도구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로 이해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이것은 인간의 몸은 이기적 유전자를 수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인간의 몸이 이기적 유전자의 로봇이라는 그의 주장 로처드 도킨스의 주장이 타당하며 나도 이에 동의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솔직히 아직 현대의 과학은 신의 존재 혹은 부재를 증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토론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창조론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어떠한 근거를 모두 신의 의도로 설명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존재하는데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설명해봤자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다 라며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도 리처드 도킨스처럼 창조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 책은 내 생애 첫 자서전이다. 평소 자서전을 좋아하지 않아 물리수행평가가 어느 과학자의 자서전을 읽고 그의 사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오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다. 그러한 만큼 읽는데 지루함 등 어려움 또한 많이 느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과학자의 사상을 직접 찾아내고 이에 대해 생각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지식이 한층 향상됨을 느꼈다.